하지만 어제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게이트성 사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이거 유언비어라고 초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리 얘기 듣겠습니다. 의혹은 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나온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지 입증에 대한 그런 진술들이 없이 그렇게 말만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나온 의혹들을 틈틈이 좀 확인을 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에 입각하고 법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유언비어들에 대해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여상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언비어 불법 조치니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원론 그대로 해석은 맞는 유언비어가 뭐냐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 유신 때는 그 경범죄 처벌법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조문이 없어지고 지금은 유언비어로만을 처벌하게 된다면 형법상에 허위 사실 유포론이나 명예훼손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중요하다. 없는 사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냐. 네. 아니면은 어떤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 야당에서 말하는 이런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화면에 보는 것이 미건 미르 재단이죠. 예, 정부 기관 네. 아니면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어떤 술을 먹었더라. 이런 것 같으면 유언비어가 될 수 있는데 네. 어떤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 게이트 이런 성격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과연 유언비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까지 못하게 하면요. 네. 어떤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어떤 국정에 대해서는 견제 감시 기능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들의 의도가 나중에 결국 지금 황교안 총리 말대로 의법 조치하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에 대한 감시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 의원이라든가 네.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측 관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걸 유언비어라고 하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적절치 않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어제 있었던 야당의 지적은 이거죠. 수백억이 며칠 만에 모였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도 하루 만에 서류 처리를 해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주변에 관련된 행사에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최순실 씨가 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총리가 유언비어라고 규정한 일들의 실체입니다. 그 이야기를 논리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린 건데요. 자, 유성엽 의원이 총리와 역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르 그리고 K스포츠라는 두 재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듣겠습니다. 그 미르 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 허위 어떤 주장에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그 불법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허위 보도로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상응한 대처들이 있습니다. 신청은 이제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갔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름 만에 800억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모금을 했죠. 단기간 내에 모금이 된 그렇죠. 것으로 그것도 알고 인정하는 있습니다. 거죠.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위로 되어 있고 발기인에 서명도지 않은 사람을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했단 말이죠.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 좋아요. 통상 사단법인 신청해가지고 문체부가 처리한 실적을 보면은 21.6일이 걸렸어요. 이건 뭔가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불법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루 만에 많이 인가가 났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이 절차가 다 갖춰지고 또 서류들이 갖춰져 있다. 자, 지금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21일 걸리던 사단법인 승인 절차가 왜 두 재단만큼은 하루 만에 났느냐라는 질문에 절차가 다 됐고 서류가 갖춰졌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얘기, 오늘의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듯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다음 주부터 이 미르 재단이 돈을 모은 과정, 뭐 뒤에 최순실 씨라는 분이 있고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서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을 지금 야당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조사를 따로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청와대 입장이 아주 강경하거든요. 네. 야당이 다음 주 국감에서부터 아마 굉장히 문체부, 그러니까 뭐 교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밀어붙일 거는 같은데 네. 증인을 이제 어쨌든 신청을 하려면 여당이 같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마 한 명도 합의해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지금 여당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저 두 재단 관련해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 관련된 증인을 합의해주지 않겠다 얘기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황교안 총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인 기조가 뭐냐면 증거 없이 왜 이야기하냐. 네. 그게 의혹이고 사실에 맞지 않지 않는 거냐. 네. 그러면은요, 언론이라든가 야당 의원이 있죠. 국가기관입니까? 그 국가기관은 맞지만 의원 같은 경우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은 그 어떤 사람 말만 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런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그게 의심스러우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이 불러서 조사해가지고 의혹을 밝히는 게 국정의 정상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서 총리께서 법조인이신데 네. 나가지고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왜 증거도 없이 말하냐 이러면은 앞으로 언론에 수사권을 줘야죠. 줘가지고 네.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 맞지 않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현재 그럼 어떤 방법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건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 문제 없다고 답하면서 증거 없이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 차원에서는 증인이 채택이 안 되고 있고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정부 여당 측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의 그 원인, 단초는 네. 있죠. 뉴스, 언론 보도, 소문도 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은 이런 소문만에 의해서도 수사를 개시해야죠, 본래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검찰이 네. 과연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에서 하겠다는데 지금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못하겠다 그런다면 결국 이거는 결국 못 밝히는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죠. 글쎄요. 일단 이거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 관련해서 금태섭 대변인 야당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논의는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과연 이게 어떻게 사실관계가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절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